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입니다. 30년 뒤 평가 나홀로 탈당. 제가 이번 주 초에 정치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까 안 품을까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란 말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결국 여당의 전직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세 차례 선거에 도전했었던 노원구의 한 갈빗집에서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 하나하나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 한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아예 갈빗집 이름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화면이 중간에 고르지 못했던 건 저 장소가 기자회견장으로서는 비교적 협소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상계동 갈빗집 탈당 회견, 본인이 세 차례 지역구 선거 도전을 했던 서울 노원병에서 했습니다. 상계동에서 제 뜻을 밝히는 건 새로운 출발선에서 정치하는 이유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계동 갈빗집 선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고 꽤 많은 말을 했는데 저하고 최병무 의원님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네.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지금 정치인 길어야 10년이고 나는 85년생 이준석 전 대표는 30년 뒤에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정치판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글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일종의 한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기보다는 국민의힘 비판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이 그리고 이제 보였다. 예. 정부 정책 뭐 이런 데에 대한 비판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 사실은 30년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아하. 당장 100여일 뒤로 와 있는 총선 때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은 너무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약간은 좀 황당하다는 느낌도 받고 그다음에 정치는 뭐 저희들의 경험에 따르면 세력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세력이 현실이니까요, 사실. 아이 그럼요. 세력이 하는 건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물론 뭐 천하용인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천하용인이라는 사람들도 자력으로 어느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사람들이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외에는 이준석 신당이 과연 당선시킬 수 있는 곳이 전국 어느 곳에 있느냐 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저는 뒤따를 거라고 보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너무 때문에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이 지역구에 당선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뭐 제 개인 견해니까. 예. 이제 그러고 다만 이제 뭐 비례대표 같은 거는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은 하여튼 대단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외로워 보인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한마디로 갖습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전직 여당 대표의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이 보시는 그대로 그 갈빗집 앞에 경찰들도 많이 포스라인을 쳤고 왜냐하면 뭐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교적 표정이 밝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저 상계동에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 갈빗집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도 처음일 테고
여러 이채론 장면들이 오늘 많이 연출이 됐어요. 오후 3시에. 다만 핵심 메시지 이렇습니다. 화면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인들은 기라 10년이고 보름달은 지고 이제 현역 지금 구정치인들 초승달 본인을 비유한 것 같죠. 초승달은 차오른다. 난 30년 뒤에도 평가받을 것이다. 아까 최병무 의원은 별로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이 탈당, 이준석 전 대표 탈당 현재로선 외롭습니다. 이른바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아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 잔류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아직 여당 내에서도 이준석 친당에 동참할 현역 의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고심중 저는 탈당 안 한다. 신당 합류 이긴 의원만 시의원만 참석 얘기인데 이 정치 세력 오늘 신당 찬당의 첫 단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제가요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저 오래전부터 그 칠자성어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산이 뭐 떠내려갈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뭐 쥐 한 마리 나와버렸다 뭐 그런 건데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저 탈당 기자회견이 매우 그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일단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그렇다 치고 천아인 함께하지를 않았고요.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그 지역구였던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상계동인데 그래서 상계동 갈비집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저는 그 공지를 보고 뭐 상계동 출마 선언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 그 A4 용지로 굉장히 여러 장 대두고 장문의 그 탈당 기자회견이었는데 추상적인 어휘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저렇게 뭐 30년 후에 뭐 평가받을 일을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추상적인 그런 게 많은데 정치라는 건 눈앞에 닥친 구체적인 뭐 액션 플랜 같은 것이 제시되고 뭘 해야 되겠다는데 전혀 거의 안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보였던 게 신당의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하겠다. 이 정도 말고는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요, 암만 똑똑해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정치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교분이 있고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하고 탈당 얘기를 이미 예고하기 전부터 몇몇 현역 의원들 관심 있고 실제로 중진급 의원들이라고 표현했나요?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합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나홀로 탈당했다. 현재로서는 아직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공천 국면에 들어가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천까지 지켜보고 공천 과정에서 좀 부당하게 뭐 공천을 탈락했다거나 내지는 납득할 수 없는 공천 기준에 의해서 당내에 공천 내용이 일어난다거나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현직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굳이 이준석 대표는 그 기회를 본인이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중진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야 뭐 알 수가 없죠. 물밑에서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 전 있었던 대표? 것 같고요. 그게 비단 이제 여당만이 아니고 뭐 야당 쪽도 일정하게는 만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게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고. 박원석 의원 말씀을 정말 끊어 죄송한데 그 시기라는 게 결국은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고 여러 스포트라이트 혹은 국민의힘에서 좀 한동훈 비대위를 지켜보자는 그 시점 때문에 많이 묻힌 경향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천 국면이 아직 열리지 않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이삭죽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많은 그 현직 의원들로부터 연락도 받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물론 연락을 받는다는 게 같이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정당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당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뭐 그런 의도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1월 말 2월 초쯤 됐을 때 실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시사했듯이 그런 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참여나 이런 게 생긴다면 탄력을 좀 받을 텐데 그때까지도 나올로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하신 말씀처럼 예. 이게 좀 기세가 빠질 수 있겠죠. 아무튼 지켜볼 문제입니다. 제가 당사자한테 너무 짓궂은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원석 의원도 좀 더 신중하게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예. 삼지대의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아하. 기론을 갖고 있었고 예. 그건 비단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뿐만이 아니라 뭐 이낙연 총리의 신당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신당을 선언한 그런 그룹들까지 다 모여서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단추 동력은 막 기세 좋게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30년 뒤에 평가를 좀 받고 싶다. 초승달, 보름달 이런 비유까지 했는데 그 소정 속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는 일관되거든요. 특정 분들 전제로 어떤 계획 갖고 있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과는 경쟁자 관계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본인과의 차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언을 했단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경쟁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두 사람이 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한데 일단 두 사람 띠동갑이고 한 사람은 하버드 나오고 한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둘 다 뭐 공부를 잘했던 그런 예. 사람들이고 정치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참 선배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첫 번째 정치적인 의미는 여권 세력의 분열이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쨌든 전통적인 보수 세력 플러스 2030 세력을 이제 기반한 그리고 일정한 중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했던 중도 흐름 일부를 이 연합해서 이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한 건데 그 한 축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나간 거죠. 이건 과거에 DJP 연합의 분열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열린우리당 창당이나 이런 것과 함께 집권 세력의 분열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굉장히 더 무거워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것은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를 굳이 지금 내가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자꾸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바른 길을 가려면 나와의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와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상대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단기 필마지만 저는 이게 한 2월 중순까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월 10일 날이 설날인데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한 이른바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느냐, 한 20% 선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한 자릿수 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흐름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서로가 약간의 좀 기란 관계에 있는 한쪽이 잘 나가면 한쪽은 죽고 하는 약간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제 관계다. 예. 본격적인 좀 경쟁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에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예. 따라서 승리의 지분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전혀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고요. 작년 3구 대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0.6% 차이로 신승을 거둘 거라고 출구조사 예측치를 내놨는데 네. 실제 0.7%로 이겼잖아요. 0.73%. 73%. 그러니까 거의 과학이자 예술이었다. 그 출구조사가. 예. 그런데 20대에서 말이죠. 18세, 19세 포함한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3% 졌습니다. 예. 이른바 이대남에서는 이겼는데 그 이긴 것보다도 이대녀에서 진 게 훨씬 컸기 때문에 2.3% 20대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누구를 지지했는가는 조사하지 않지만
투표를 했는가 여부, 투표율 조사를 연령별, 성별로 합니다. 예. 근데 그게 10분의 1, 유권자의 10분의 1을 조사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20대에서 말이죠.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20대 남성의 투표율보다 9% 높았어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봐도요. 20대에서 1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 때 잘 모르는 분들이 이준석이 작년 대선 승리에 예. 뭐 20대에서 기여를 했다. 수치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취지인지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저렇게 이제 밝게 입장을 했다가 잠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에 뭐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잠시 나왔었는데 저게 아마 노회찬 전 의원,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 본인이 정치적으로 존경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다가 살짝 이제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습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 같이 국민의힘은 뭐 공식 논평이라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짤막한 논평으로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에서 영입 대상이 된 지 12년 만에 본인의 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